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한 뒤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준석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다정함과 배려심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프러포즈 날 준석 씨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날의 행복이 평생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첫 번째 불길한 예감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준석 씨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우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준석 씨를 사랑했기에 그런 시선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식은 화려했고 신혼여행도 낭만적이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신혼집은 시댁과 단 10분 거리였어요. 준석 씨의 배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지시였을 겁니다. 처음 6개월은 시어머니도 가끔 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자 주말마다 오시더니 곧 주 3일 그리고 거의 매일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느긋한지. 처음에는 그저 손주를 기다리는 보통의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변에 애 낳는 며느리들 천지인데 우리 집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식사 자리에서 TV를 보다가 심지어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중에도 불쑥 이런 말을 던지셨습니다. 준석 씨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거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라며 웃어넘겼죠. 3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대답해봐. 남들은 다 웃으면서 아이 낳는데 네가 그러고도 여자냐?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어요. 남편 없는 시간에 찾아와 저를 몰아붙이고 준석 씨가 퇴근하면 마치 천사처럼 돌변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없을 때도 이러세요? 준석 씨가 마침내 의심을 품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휴대폰에 몰래 녹음해둔 시어머니의 폭언도 들려드렸죠. 준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1년 동안 미뤄왔던 불임 검사를 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남편분이 무정자증입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보이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석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서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이걸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준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시어머니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제 얼굴만 보면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네가 문제야.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대를 끊을 작정이야? 왜 이혼 안 해? 뻔뻔하게 붙어 있을 거야?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제 화장품에 세제를 섞어 놓기도 했어요. 다행히 냄새로 눈치채 피부에 닿기 전에 발견했지만 이제는 제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번엔 제 화장품에 세제를 타놨어요. 이건 정말.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준석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이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준석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체념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건 내가 죄인이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뭐? 이혼?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해?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는 남이니까 이런 행동은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어요. 3년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혼 후 저는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하죠. 제가 취직한 대기업에서 만난 그 사람, 민호 씨는 저의 구원자였어요. 윤희 씨, 이 보고서 분석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실력을 왜 숨기고 계셨어요? 처음 이사님이 제 업무를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인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준석 씨와 시어머니 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거든요. 민호 씨는 달랐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제 옆자리를 지키며 술을 권하는 직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죠. 윤희 씨, 퇴근하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의 청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민호 씨에게 저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상황에서 당신 자신을 지켜내다니. 민호 씨의 집안은 재벌급이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프러포즈 반지를 내밀었을 때 저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게 될까봐, 그리고 또다시 아이 문제로 고통받게 될까봐. 그래도 용기를 내었죠. 민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 너무 긴장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민호 씨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를 보는구나. 아이고,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믿기지 않는 환대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호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이전에 결혼했었다고 민호가 말해줬어. 괜찮니? 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는 말을 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민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처음으로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렴. 그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도 함께 가주셨어요. 제가 임신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기뻐하셨죠. 결혼식 준비는 꿈 같았습니다. 민호 씨의 집안은 부유했지만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제 부모님을 배려해 주셨죠.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드레스가 우리 윤희한테 찰떡이네. 어머, 공주님 같아. 결혼식 당일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같았거든요. 웨딩홀에 도착해 마지막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을 때였어요. 윤희야, 누가 널 만나겠다고 난리야. 민호 씨의 어머니가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누굴까 궁금해하며 나가보니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자가 민호 씨와 결혼할 여자인가요? 전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민호 씨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저는 도끼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우리 며느리인데요. 어떻게 오셨죠? 저는 이 여자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이 여자가 왜 이혼했는지 아세요? 민호 씨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도 아시나요? 이 여자 애도 못 낳아서 쫓겨난 거예요. 불임이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어머니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아, 그럼 이건 뭔가요? 전 시어머니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았어요. 그것은 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게 뭐예요? 우리 윤희가 임신 3개월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주 건강한 아이랍니다.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리는 모습이 꽤 우스웠지만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에요. 이 여자는 불임이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자 민호 씨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로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이분 좀 모셔주세요. 전 시어머니는 경비원에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거든요. 그때 저는 삐걱거리며 열리는 문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준석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축하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민호 씨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석 씨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준석 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할 일이 남아 있었죠. 사람들이 떠난 후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웨딩홀 입구에서 경비원과 신랑이 중이었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에 전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못 낳은 게 아니고 당신 아들 문제예요. 무정자증이라고요. 준석 씨가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3년 동안 괴롭힌 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당신 아들이었죠.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심장마비라도 온 듯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어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당신 아들과 이혼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덕분에 정말 좋은 남편과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마지막 말에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뺨을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죠. 준비됐어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서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 뱃속에서 자라는 새 생명과 함께 진정한 가족과 함께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민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모든 일을 겪었기에 지금의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당신 전 시어머니에게 출산 소식이 담긴 카드라도 보낼까요? 민호 씨의 장난스러운 제안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웃음보다는 발작적인 폭소였죠.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좀 해보고 싶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6개월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아, 그리고 출산 소식이 담긴 카드는 정말로 보냈답니다. 전 시어머니가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으니까요. 상처받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 더 강해진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